건강을 상징하는 식초. 하지만 이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드시던 방법 그대로 섭취하신다면 암이나 뇌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섭취 방법이 궁금하시죠?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식초의 뛰어난 효능과 알아두어야 할 부작용을 비롯해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 3가지와 섭취를 피해야 할 상극인 식재료 3가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식초 섭취 시 주요 부작용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식초는 강한 산성을 지니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를 자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식초를 물에 희석해 섭취하거나 적은 양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식초의 산성분은 치아의 에나멜층을 서서히 침식시켜 치아 손상과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초를 섭취한 후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여 치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당뇨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식초 섭취 시기를 조정해야 하며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과다한 식초 섭취는 체내 칼륨 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육 약화, 피로, 심장 부정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식초를 장기간 많이 섭취하려는 경우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식초는 이뇨제, 인슐린, 항고혈압제와 같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요. 식초가 혈당, 칼륨 농도,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식초를 직접 바를 경우 피부 자극이나 화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식초를 희석하여 소량을 먼저 테스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밀도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식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축된 식초는 식도와 후두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나 다른 액체에 희석하여 섭취해야 하며 공복에 바로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 섭취 시 물에 희석하여 하루 1~2큰술 정도의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복이 아닌 식사 중 또는 식사 후에 천천히 섭취하여 소화기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초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초와 함께 먹을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특유의 자극적인 향과 강한 맛으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생마늘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초 역시 산성도가 높아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마늘과 식초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에 과도한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극이 더욱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마늘을 식초와 함께 섭취할 때는 양을 조절하고 식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 요리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돼지고기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 속도가 느리고 위에 오래 머물러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부 팽만감, 속쓰림, 소화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돼지고기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기가 적은 고기나 저지방 음식을 선택해 식초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감귤류 과일입니다.
오렌지, 레몬, 귤 등은 산성이 강한 음식으로 식초와 함께 섭취할 경우 산 성분이 중첩되어 위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귤류 과일과 식초를 함께 섭취할 때는 적정량을 지키고 위장 상태가 민감한 경우 식초 사용을 피하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식초가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건강 효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식초는 소화기관에서 위산 분비를 활성화하여 소화불량을 완화하고 식사 후에 불편한 더부룩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특히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소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내 음식 흡수 속도를 조절해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식후 식초가 들어간 음료나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촉진되어 보다 편안한 소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식초는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세트산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여 혈당 조절을 도와주며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식사 중 식초를 곁들인 음식을 섭취하거나 소량의 식초 음료를 마시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초는 또한 강력한 항균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살균 및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아세트산은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며 식중독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전통적으로 상처 소독제나 음식 방부제로 사용되었으며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상처 부위를 세척하거나 채소와 과일을 세척할 때 사용하면 세균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식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방 대사를 촉진해 체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가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감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체중을 감량하고자 할 때는 식사 전 소량의 식초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식초는 심혈관 건강에도 이점이 있는데요. 식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중 지질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 또한 식초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인데요. 식초는 항균 및 항염 효과로 인해 여드름과 습진 같은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세안하거나 피부에 바르면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독 작용도 식초의 뛰어난 효능 중 하나인데요. 식초는 몸속 독소 배출을 돕고 간 기능을 촉진하여 체내에 축적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에 희석한 식초를 아침에 섭취하거나 식단에 식초를 포함시키면 해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또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하는데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며 규칙적인 소량의 식초 섭취는 세포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뼈 건강에도 식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도와 음식 속 칼슘이 체내에 더 쉽게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골밀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뼈 건강이 중요한 노년층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로 회복에도 식초는 효과적인데요.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젖산 축적을 줄이고 피로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 후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물에 희석한 식초 음료를 마시면 빠른 피로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더 풍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심혈관 건강과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고등어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식초가 고등어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초는 고등어의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를 도와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고등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식초의 소화 촉진 효과와 결합하여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두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증진시키는데 탁월한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허약한 몸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며 원기를 보충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닭고기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을 더욱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의 따뜻한 성질과 식초의 소화 촉진 효과가 결합되어 소화기계를 보호하고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완화하고 기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닭고기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소화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닭고기를 삶아 식초를 더한 초계탕과 같은 요리로 즐기거나 닭고기와 다양한 채소를 식초 소스와 함께 무쳐 먹으면 상큼하면서도 소화를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된 닭고기 요리는 기력 회복과 소화 촉진에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식품으로 특히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도 유익한데요. 표고버섯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표고버섯의 영양소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식초가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어 소화기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식초의 산성 성질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균형을 유지하며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조합들을 통해 식초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식초를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맛있는 식초를 고르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식초의 주된 원재료로는 사과, 쌀, 포도, 감 등이 있으며, 이들 재료로 만들어진 천연 발효 식초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한 식초는 깊고 고급스러운 향을 내며, 원재료가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기농 재료로 만든 식초는 더욱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과 맛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훌륭한 식초는 자극적이거나 날카로운 냄새 대신 은은하고 깊이 있는 향을 가집니다. 자연 발효 식초는 신냄새가 과도하게 강하지 않으며 원재료의 본연의 맛을 잘 살려 풍부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맛 외에도 은은한 단맛과 부드럽고 복합적인 맛이 조화된 식초를 선택하면 더 좋은 식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색상과 투명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좋은 식초는 원재료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띠지만 대부분은 투명하거나 자연스러운 흐린 색상을 보입니다. 만약 색상이 너무 선명하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면 색소가 첨가된 제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 발효 식초는 미세한 침전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불어 식초를 고를 때는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통기한이 넉넉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발효식품이므로 유통기한이 길지만 개봉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맛이 변할 수 있으니 최대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식초의 보관 방법 역시 중요한데요. 식초는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에 노출되면 식초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이 닿지 않는 캐비닛이나 찬장에 두는 것이 적합합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의 경우 냉장 보관을 통해 맛과 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산화가 일어나 식초의 맛과 향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므로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성 성분이 플라스틱과 반응하여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병이 식초의 품질과 맛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보관 방법입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식초를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식초를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식초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식초는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초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